안녕하세요. 제43강입니다. 오늘은 유언의 방식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. 그 사실관계를 먼저 보겠습니다. 그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어떤 재산을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준다 이렇게 하면서 사후에 자녀간의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서 이 유언장을 남긴다라고 하면서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. 이런 경우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장이 대법원까지 가서 문제가 됐던 건인데 결국 그 자필 증서에 의한 것은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을 하면서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거기에 성명이랑 이름, 주소, 뭐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이제 그 언제 작성했는지 월일 등을 기재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한 겁니다. 그런데 이 유언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주소가 뭐 암사동에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다른 건 다 잘 적었는데 그러니까 암사동에서 암사동 몇 번지 또는 암사동 뭐 몇 번지 무슨 아파트 몇 등 몇 호 이렇게 적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냥 암사동에서라고 주소를 적다 보니까 대법원에서는 그 판결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러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본 겁니다. 즉 주소지에 대한 자필로 볼 수 없다. 즉 거기 사유를 보게 되면은 그 암사동에서라고 표시하는 것은 다른 주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그 표시 같은 생활에 근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주소의 자서가 누락돼서 법정된 요건과 그 효력을 구비하지 못했다. 효력이 없다. 즉 요건과 방식의 어긋남으로 그 효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민법에 우리 유언의 방식이 5가지 있습니다. 이 본건과 같이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만 있는 것이 아니고 4가지가 더 있습니다. 즉 녹음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. 즉 유언자가 직접 자신의 그 유언을 녹음하는 경우죠. 이런 경우는 증인이 1명 필요합니다. 그 다음에 3번째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. 공증인 사무실에 가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을 내용을 하고 이제 공증하는 것이죠. 이런 경우는 그 증인 2명이 또한 필요합니다. 그 다음에 4번째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. 이것은 어떤 경우냐면 유언의 내용을 유언자만이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그 유언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알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. 그런 내용이 유언입니다. 이 경우도 역시 증인이 2명 필요합니다. 마지막으로 5번째가 뭐냐면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. 이것은 말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. 말로 이제 그 질병이나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해서 어떤 앞에서 얘기한 4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 이제 하는 경우인데 충분히 자필 유언 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게 되면 이게 무효가 되니까 이런 점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. 이 경우도 역시 2명 이상이 증인이 필요합니다. 이 유언의 방식에 있어서는 과거 대법원 판례도 그 엄격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. 그 판례를 간단히 보겠습니다. 민법 1065조 내지 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유언자의 진위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그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그러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2006년도 3월 9일 선고한 대법원 판례입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